그럼 첫 순서 마켓세븐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현 부지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비가 참 많이 옵니다. 그렇죠? 네, 비 많이 오네요. 네, 마켓세븐 오늘 부지점장님과 알아볼 주제는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 얘기인데 지금 개편한 지 3주차가 됐는데 세 번 다 저희가 네, 저는 2차 전지만 담당하는 뭐 애널리스트 같네요. 네, LG화학으로 시작을 해서 삼성 SDI와 삼성 SDI 밸류체인 그리고 네. 오늘은 2차 전지 소재까지 저희가 방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단까지 왔네요. 네. 이제 이거 하면 저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차 네, 전지 2차 쪽에서는. 전지는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왜 이 주제를 골랐냐 하면은 어제 장 마감 이후로 에코프로 BM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네. 그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먼저 보고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글로벌의 주식 300만 주를 300억 원에 취득한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풀이를 해야 할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공시 내용을 보면요. 종속회사 에코프로 글로벌의 지분 100%를 300억 원에 현금 취득한다라는 공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건다. 네. 그쪽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해외 진출, 뭐 유럽이나 에코프로 그룹 자체도 뭐 미국이나 해외 진출이 아무래도 사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남아시아 기존에 있는 뭐 이렇게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판매 전략, 그러니까 공급사를 늘리는 고객사를 늘리는 이런 전략들을 총괄하는 회사를 더 투자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HN이랑 에코프로랑 지분 수합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개 매수가가 11만 500원이기 때문에 그 주가에서 또 정체된 모습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거는 뭐냐면 에코프로 그룹 자체의 구조 자체를 개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일단 30% 이상이 돼야 이제 에코프로가 정식적인 지주사에서 자회사를 거느리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려면 지금 뭐 관계자 지분까지 다 해서 한 300만 주니까 뭐 400만 주, 450만 주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에코프로 HN 주주들에게 공개 매수를 한 주주들에게 에코프로 지분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 주가는 이제 10만 원 조금 위인데 그거는 뭐 또 가중 평균을 나중에 하면 주가가 이제 빠지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 갖고 또 빠질 테고 그렇기는 한데 뭐 주가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를 떠나서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현재는 조금 최근에 이제 화랑이잖아요. 전방 산업이 워낙 화랑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룹 구조를 개편을 하고 이거는 보통 비단 이제 최근에 이제 전방산업 전기차 산업 자체가 워낙 화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기차 업체들 보시면 소재 업체든 그리고 뭐 그 SK 이노베이션이나 현재 분할이나 이런 이슈들을 보면 그 전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화랑일 때 유상증자라든지 뭐 안 그러면 그룹의 구조 개편이라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떼놓기도 하고 지금처럼 뭐 전략사업부 자체를 신설을 한다거나 뭐 지분 수합이 일어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일환으로 그만큼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전방 산업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침투율이 좋고 워낙 또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왜 일어나냐면 또 자금을 이렇게 마련을 해야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게 지금 현재 공급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공격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공장도 증설하고 뭐 연구 R&D 비용도 충당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전방 산업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 흐름만 놓고 보면은 워낙 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꼭지가 아닐까요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었을 때 하반기에도 좀 호재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저희가 좀 봐도 될까요, 이쪽은? 계속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전기차 쪽은 뭐 연평균 앞으로 한 몇 년간은 향후 몇 년간은 한 4~50%씩 성장한다라는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격히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내연기관차가 좀 많이 안 팔렸을 때 테슬라나 뭐 이런 선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이쪽으로 굉장히 급격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 바이든 정부도 전기차 산업에 향후 2조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탄소 중립 K 뉴딜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풍력이라든지 다른 에너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럽 쪽도 공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부분은 향후 10년간 오히려 뭐 그 이상도 충분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쪽 관련 흐름들을 계속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치도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죠, 기업들마다. 그렇죠. 현재 뭐 전방 산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이 이번 3분기 공이 이제 3분기부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가격 원재료 가격을 전가시키는 기업이든 전기차 내에서도 네. 그거를 전가시키지 못하는 기업도 3분기부터는 모두가 다 좋아야 되거든요. 2분기부터도 지금 현재도 뭐 계속 좋게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실적이 이쪽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적이 오히려 퇴보한다면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네.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나와야 되고 숫자로 이제 증명을 해야 하는 시점까지 네, 왔다. 다만 이제 첨언 하나 드리자면 3분기 일시적으로 조금 훼손될 수는 있어요. 좋은 기업도 있을 테고 일시적으로 훼손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네.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들은 상반기에 이미 생산량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걸 보시면 현대차가 굉장히 뭐 7% 정도 이렇게 6% 이상 퇴보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생산량 자체가 네. 출하량 자체가 뭐 기아는 거의 비슷한 수준 0.1% 증가하니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기차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수요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도 똑같이 이제 생산의 차질이 빚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는 훼손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좋게 나가야 된다. 실적 자체가. 그리고 오히려 좋게 나오지 않는 기업을 의심을 하시고 뜯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배터리셀 업체들도 그렇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와 증설을 단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결국에는 이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이 워낙 크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 이쪽과도 좀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네.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게는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기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 크게 조금 보시면 네. 일단 점유율 자체는 중국이 1위입니다. 네. CATL 같은 경우 하나만 놓고 보면 34% 정도 되고 그 밑단에 이제 LG화학이 2위 네. 그리고 삼성 SDI가 5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6위 이렇게 3사를 합하면 점유율이 1위인데 중국의 이제 선도 업체와 기타 업체들을 합하면 한 37% 정도 되고 네. 우리 시장 점유율이 한 34%. 그 외에 이제 일본이랑 그다음 여타 국가들이 있는데 현재는 뭐 2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우리나라가 기회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네.
최근에 뭐 폭스바겐 파워데이나 이런 때를 보시면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GM이라든지 이렇게 발표를 보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이게 일관화를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쪽의 헤게모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되면 자국 생산품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자국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중국은 그러면 어느 정도 내수 시장이라든지 여타 이제 개도국 정도 이렇게 마켓 셰어를 계속 차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은 해외 진출을 지금 계속 활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느는 부분도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을 계속 진출을 하는 게 그리고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생존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공장 리쇼어링, 공장을 자국으로 들여온다라는 거는 미국이 이제 시작을 하고 이게 흐름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 또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 기지를 자국 쪽을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유럽발 수출품은 그쪽에서 생산을 하는 게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흐름은 계속 될 테고 중국 쪽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점유율이 한 37.5% 정도 되는데 이게 결국은 역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국 쪽은 일본은 해외 진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공장 증설이나 이 부분이. 왜 그래요? 원래 좀 보수적인가요? 투자에? 일단은 리튬 전지 2차 전지를 가장 먼저 리튬 베이스로 시작한 데가 일본이거든요. 개발을 한 데가. 그런데 투자나 이런 부분이 조금 뭐 보수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이런 부분이 한국이나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전고체 쪽을 연구를 거의 사활을 걸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봤어요.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에 네네네. 투자하고 이번에 16조 원 투자한다라고 뭐 기사가 산업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네. 그리고 뭐 학계 그리고 기업 거의 전고체 쪽에 올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이사이 이제 소재 밑단에 원래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할 만하지만 현재 이제 공장 증설이라는 게 시간차가 원래 있잖아요. 네. 일단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많이 이 공장이 해외 전진 기지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증설 자금 조달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 다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진출을 해야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많이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의 기회는 한국 업체들에게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 너무 좋았고 이쪽 종목들에 최근에 대한 계속 좋죠. 맞아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정말 끊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첨보가 11% 넘게 올랐었고요. LNF가 7.80%, 에코프로비엠은 5%, 그 외에 일즈머트리얼즈와 포스코 케미칼이 2에서 3%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핫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워낙 제가 많아서 네. 첫 번째로 그 중에서 이제 고른 종목 중에 하나가 후성입니다. 네네. 네,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전해질인데 이쪽에 또 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덩달아서 기업의 실적 추정치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어때요? 좀 최근에 주가 분위기는? 육화불 인산 리튬이라고 굉장히 네. 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전기 2차 전지를 만드는데 네 가지 이제 핵심 소재가 있잖아요. 양극재가 있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잘들 아실 겁니다. 뭐 에코프로 BM이 있고 뭐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그리고 LNF 뭐 독보적으로 또 세계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또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뭐 SKIT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대한유화 네. 원료를 만드는 건 대한유화가 또 글로벌 탑티어거든요. 그러면 음극재가 있는데 음극재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이제 중국 업체들이 선점을 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배터리의 성능이라든지 용량 이 부분에 하려면 음극재를 조금 더 많이 발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두르는 동박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그 분리막과 분리막 사이를 움직이게 하는 게 이제 전해액인데 네.
그 원재료 전의 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첨보가 있습니다. 기술력은 뭐 기술적인 부분, 특화된 부분은 첨보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보여지고 일반적인 제품은 이제 후성이 만들고 있고 전의 액 자체는 이제 동아기업 이렇게 이제 밸류체인들이 구성이 돼 있으면 이런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말씀해주신 대로 전의 질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후성은 거기에 맞게 또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근 뭐 엄청난 급등을 최근 2, 3일 동안 맞아요. 했는데요. 네. 뭐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종목 갈 때. 예, 그죠? 예, 좀 네. 덜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순환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해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7월 기준으로 하면 7월 종가 기준으로 하면 뭐 10% 이상 굉장히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실적이 또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성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성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장을 증설을 하려면 이게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진입 장벽이 어느 네.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성은 업사이드가 조금 더 남아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단기 급등했던 부분 한 이틀 동안 단기 급등했던 부분은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는 조금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많이 언급을 한 종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이 종목도 증설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던데 동박 관련 종목으로서 가지는 미래 성장 동력은 뭔가요? 동박 자체가 기술력이 조금 필요해요. 이게 그 구리를 가지고 와서 얇게 펴는 거거든요. 박이라는 게 굉장히 은박지 할 때 굉장히 얇게 펴서 음극재 쪽을 이렇게 호일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커머디티 상품이니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 이미 가지고 있는 공장에 대한 굉장히 큰 일진 머티리얼스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공장이 지금 1공장이 이제 완전히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면 뭐 10몇 프로, 10% 중반 정도밖에 마진이 안 나오는데 말레이시아 쪽 이거를 생산하려면 전기로 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또 고정비에서 전기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전력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한 30% 가까이 마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스가 가지는 거는 그리고 이 공장이 이제 곧 돌아갈 예정이고 그리고 3공장, 4공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이미 공장 증설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가동이 순차적으로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반기에는 1공장 돌아갔던 부분이 다 전체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매출에 이번 하반기 이제 3분기부터 이제 100% 가동에 대한 100% 매출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매출이 굉장히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동박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가게 되면 근데 이게 굉장히 시차가 뭐 2030년이나 돼야 어느 정도 마켓쉐어가 확보가 될 거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그렇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없어질 게 분리막이랑 전해액 쪽 이쪽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분리막은 일단 필요가 없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음극재도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두르는 그러니까 양극재는 알루미늄으로 두르고요. 음극재는 이제 동박으로 두르는데 동박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전고체를 또 두르는 이제 니켈이라든지 뭐 새로운 이제 신소재를 통해서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현대차와 삼성 SDI가 참여하는 그 국책 과제에 좀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미래에 동박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서 또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이런 축적된 그리고 이미 증설된 공장 이렇게 보면 당분간은 이제 충분히 그게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2차 전지 소재 중에 최선호주를 하나 골라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일즈머티리얼즈를 고르셨네요. 네, 일단 탑픽이에요? 이유는 네. 후성하고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요. 네, 네.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78,100원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78,100원인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1공장 자체가 매출 인식이 일단은 네. 요번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동박 수요가 공급을 거의 전기차 대부분의 밸류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뭐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시청자분이 지금 계시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저희가 오늘 또 같이 공부를 해봤고 부지점장님께서는 탑픽 종목으로 일즈머티리얼즈를 꼽아주셨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현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박지원 아나운서가 증권사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